안녕하세요. 경매를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는 경매발전소 경매학원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수도권 신도시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현재 한 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가격이 무려 3억 원이 떨어진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가 10억 8,242만 8천 원인데요. 현재 최저가는 3억 떨어진 7억 9,76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매가 아니라면 일반 매매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신도시에 있는 물건으로 새로 조성된 신도시답게 주변엔 이와 비슷한 신축급 건물들로 가득 차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답게 건물들과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 있고 도로 사정 또한 좋은 지역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식 건물로 외관은 석재를 붙여 마감 처리하였고요. 내벽은 몰타리 위에다 페인트 및 벽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특별하게 수리 비용이 더 들어갈 부분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잠시 뒤에 문제점 또한 설명을 드릴 텐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이 물건은 4층 근린주택인데요. 1층은 근린시설이고 2층, 3층, 4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1층 근린시설 면적이 16.8평이고요.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각 3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4층은 1개 호실이며 복층 구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층과 3층은 보증금 5천에서 1억 사이의 보증금으로 임대 중이며 건물의 임대 총 보증금액은 5억 5천만원이고 월세는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의 주소지는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144번길 22-9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오늘 물건의 위치는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위성지도에서 보시면 잘 알 수 있듯이 화성시를 이끄는 신도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이 도로가 39번 국도가 되겠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교통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또한 지도를 축소해 보시면 서해안 고속도로 바란 IC도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또한 물건지 주변에 이렇게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와 반월 일반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임대 수요도 꾸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낙찰 사례를 통해서 주변 시세도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오늘 물건지인데요. 물건지 주변으로 거래된 사례가 25년 2월 달에 10억, 대지가 17년 1월 달에 2억 5천, 대지가 19년 1월 달에 4억 정도의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거래라고 해봐야 25년 1월 달에 10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토지 크기나 위치는 다 비슷한데요. 그렇게 판단을 해본다면 오늘 물건의 감정가 10억 8천은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 물건 14억 4천에 낙찰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물건 어떤 사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감정가가 17억 8천 66,640원에 나왔고 낙찰은 14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낙찰 시점은 23년 8월 8일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면적이 모두 다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건물 면적이 244.92평, 토지 면적은 103.73평이었던 건물입니다. 한 50% 정도 더 컸던 건물이었는데 낙찰가율은 80.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를 통해서 현재 이 물건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보실까요? 월세로 나온 게 3천에 25만원인데 이 물건은 면적이 27제곱미터에 이르는 원룸에 가깝습니다. 자, 500에 45 볼까요? 42제곱미터 전용을 쓰고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1.5룸이나 2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500에 45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물건을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물건은 월세로 나온 물건인데요. 500에 55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2룸 정도가 되겠고요. 저희 물건이 면적상 볼 때
한 층에 투룸 3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500에 55만원짜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물건은 지어진 지 15년 정도 된 물건이고요. 현재 오늘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은 2016년식이니까 9년 정도 된 물건으로 봤을 때 상태는 현재보다 더 깨끗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500에 55만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5천만원을 한다 그러면 한 40만원까지도 5천에 40만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어서 임대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럼 오늘 물건의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기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79622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용도는 근린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0억 8242만 8020원이고 최저가는 70%인 7억 97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7576만 9,900원이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72.96평이 되고요. 건물 면적은 124.05평이 되겠습니다. 신건으로 5월 26일 경매가 진행됐지만 유찰되었고 25년 6월 27일 7억 5,769만 9천원을 최저가로 해서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물건 이 가격에 입찰을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필요 자금은 어느 정도 될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물건의 기본 사항을 보시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에는 보시면 토지가 4억 8,240만원이고 건물은 6억 2만 8,020원이 되겠습니다. 1층은 근린시설로 되어 있고요. 16.8평, 2층은 38.3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38.33평 똑같이 되어 있고요. 4층은 26.59평형의 복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용 상태입니다. 1층 근생시설부터 2, 4층 단독주택 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2층 3세대, 3층 3세대, 6세대에다 4층이 1세대가 있었죠. 그래서 총 7세대의 이용 중인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허가받은 건축물 대장상 등록되어 있는 5가구가 아니라 7가구로 현재 이용 중이란 얘기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2가구가 현재 구조 변경에 의해서 세를 놓고 있다는 것인데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첫째, 원래 이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을 때 신탁을 한다면 80%에서 90% 사이에 대출이 나와야 됩니다. 낙찰가에.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구조 변경에 의해서 위반 건축물로 사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할 때 실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현황과 건축물 대장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50% 정도 선에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출금보다 금액이 적게 나올 경우에는 잔금을 못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과 협의하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입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 하면 이 부분은 한 번 더 유찰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모두 7세대, 거기에 1층 근생시설까지 해서 8세대가 이용 중인데 보증금 합계는 5억 5천만 원이고요. 월세 합계는 125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세팅을 새로 하실 때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더 받을 경우에는 한 층에 160, 두 개 층이면 320, 그리고 1층이 80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 400 이상의 월세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됩니다. 물론 4층을 본인이 거주한다는 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을 보면서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의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16년 8월 30일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요. 말소기준권리 아래나 위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토지 또한 16년 12월 16일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사항은 전혀 없는 깨끗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반 건축물인 상태로 현재 운영 중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등록은 되지 않았어도 대출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향후에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미리
계산을 해서 이행 강제금의 규모가 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현재 차수에서는 좀 입찰을 미루시고 다음 차수에 입찰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신도시에 나와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